춘천의 시내버스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체 운수 종사자 21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파업을 결의한 상황. 노조는 지난주부터 기습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풀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4개 시군을 관할하는 한 버스 회사의 노조도 이달 2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회사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동결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안 되면은 이 동해장사라는 회사가 존치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영월교통 노조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일부 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상태고 버스회사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룬 원주의 경우 이번에는 파국을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면 이른바 버스 대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인 버스 회사들이 당장 충원해야 할 인력만 278명. 그 이듬해 52시간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면 인력이 얼마나 더 모자랄지 추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버스 요금 현실화나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지자체나 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관에서도 또 마찬가지 지금 동결 아닙니까? 관에서 어떤 대책이 없는 한은 우리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버스업계는 지금 같은 상태로는 언제든 버스 대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면 가장 큰 피해자는 나이 많은 노인들과 학생들, 그것도 도심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버스 운영 체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민영과 공영,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준공영제입니다. 민영은 민간업체가 버스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이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돈이 안 되는 노선은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미 파업을 한 적이 있는 춘천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안으로 검토되는 방안이 완전 공영제와 준공영제입니다. 공영은 지자체가 버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버스 기사도 신분은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어집니다.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꿔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민영과 공영을 혼합한 준공영제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스의 소유권은 지금처럼 민간 기업에 남겨두고 노선과 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적자가 생기면 100% 지자체가 책임지기 때문에 역시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민영이라고는 하지만 강원도와 도내 시군은 손실보전이란 민영하에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버스 회사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공영이나 준공영으로 가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궁극적인 답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혜림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대구시는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초 손실보전금은 1년에 400억 원이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보전금은 한 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상치의 2배가 넘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운영 손실만 메꿔준 게 아니라 운전기사와 정비기사 등 인건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주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서비스 수준은 시민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졌어요. 비용 부담 부분, 재정 부담 부분이 좀 늘어나는 건 또 사실이고요. 농산어촌이라 비수익 노선이 많은 강원도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민영제의 틀 속에서 손실 보전만 해주고 있는 춘천시의 경우 올해 버스 회사에 준 돈만 62억 원입니다. 앞으로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담당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인건비까지 줘야 해 도입 첫 해에만 135억 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를 강원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줄 돈이 첫 해에 763억 원, 그리고 불과 5년만 지나도 1,000억 원 정도까지 불어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준공영제라든가 공영제라든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제3의 방식이 더 있는지. 이 때문에 성급한 공영제나 준공영제 도입보단
버스 업체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기업체의 영업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주다 보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버스 승객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에서 준공영제를 해가지고 지자체 예산이 멍들고 혈세가 낭비되는 희망택시 확대나 소규모 마을버스 도입, 환승 정류장 설치 등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